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2025년 3월 19일 6월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강하죠. 네, 오늘 0.72% 오르면서 350.50, 350을 돌파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예, 시장이 대부분 이제 장 초반에 대단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는 뭐 5천억 정도에서 이렇게 이제 그 횡보 흐름을 보였는데 뭐 중국 시장의 부진한 개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일본 중앙은행에 이제 금리 결정이 있었고요. 이러한 소식들은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의 2025년 GTC 컨퍼런스를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제 마땅한 경제 지표도 크게 발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 관세 문제라든가 시장의 불안은 이제 여전히 상존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외국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상 외국 시장의 변화를 이제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장 초반에 급락을 이제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이 부분에서 돌리질 못했어요. 네, 젠슨왕 CEO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이제 대화로 주고받는 그런 장면이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저도 봤는데 말을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화면의 시대가 가고 음성의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뭐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향후에는 사라질 거다. 뭐 안경을 통해서 우리 시야에 노출되는 모든 이 환경이 언어로서 전부 다 이제 소통이 되는 뭐 이런 세상으로 이제 변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몇십 년 뒤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무의미해지겠죠. 어떻게 보면 가상 스크린 같은 게 손만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는 뭐 그런 세상으로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투명망토 입은 그런 인류가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웰이 이제 미국의 탑4가 있잖아요. 하이퍼스케일러. 전 세계 60% 이상의 이제 클라우드를 장악하고 있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 하이퍼스케일러 이런 쪽에서 이제 올해도 360만 개의 블랙웰 칩을 이제 사겠다. 뭐 그래서 수요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슬라가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다음에 이 가성비 좋은 중국의 전기차들 BYD는 뭐 5분에 이제 충전해서 거의 뭐 500km에 육박하는 이런 달릴 수 있는 내연기관이 이제 기름 넣는 것처럼 그렇게 충전 속도를 빨리 하는 게 목표다. 뭐 이래서 테슬라 주가가 이제 붕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중국차들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아우디도 이제 7,500명인가 이 감원에 나서고 있고요.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재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기업들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부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이제 장 초반에 이 하락을 장 막판까지 회복을 하지 못했고요. 최종 이제 마이너스 1.71%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물도 이제 큰 폭 하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자아냈죠.
특히 테슬라의 이제 마이너스 5%가 넘는 하락, 엔비디아의 컨퍼런스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43, 메타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빅테크들 포함해서 이제 대부분의 그 종목들이 전부 다 강한 하락을 하는 이틀간의 상승을 이제 마감하는 이런 흐름들을 미국 증시에서 보였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는 이제 다우산업지수가 마이너스 0.62, S&P 500이 이제 마이너스 1.07,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71 하락을 했습니다. 이 올해 연간으로 보면 애플이 이제 마이너스 15%, 뭐 구글도 마이너스 15%, 아마존 마이너스 12, 엔비디아 마이너스 14,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9, 메타 마이너스 0.5, 테슬라가 마이너스 44%예요. 올해만.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가 2025년도 지금 마이너스 44%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M7이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지금 이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지금 52주 최고가에서 지금 1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야간 선물은 좀 장 초반에 낙폭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0.11%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좀 이제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우리 증시도 일정 부분 하락을 하고 오전 7시에 재개되는 미국 선물이 플러스를 보일 경우 이 야간 선물 마이너스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미국 선물 흐름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아침에 네이버 블로그에 3월 19일 날 레버리지 투자 환경이 좋다. 오늘 같은 날이 상장지수 펀드 상승에 베팅을 하기에는 좋은 날이에요. 코덱스 레버리지나 이런 거. 일단 미국 증시의 큰 조정이 반갑고요. 이어서 오늘 7시에 재개장이 되는 미국 선물의 강세가 반갑습니다.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우리 증시가 바닥을 찍고 돌아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한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불안한 그런 날보다는 미국 증시가 강한 조정을 주고 잘 참고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잡아서 베팅을 거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우리가 선물을 보는 이유는 이렇게 상장지수 펀드를 통한 시장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 네이버 블로그는 이제 제가 시장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어떤 개별 종목 분석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시장 거래에서 중심을 잡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이제 1% 뭐 이 정도 상승해서 꾸준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장막판 좀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한번 요거는 님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계절적인 흐름이거든요. 시즈널리티 맵이거든요. 2025년 1928년도부터 중간가부터 이거는 이제 녹색은 1990년 요때부터 돌아서죠. 보통 지금 1928년 이후에는 한 3월 18일 정도부터 주가가 돌아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3월 1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계절적으로 미국 증시가 강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요건 한 가지 님들이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줘요. 미국의 투자자들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아, 이때쯤 증시가 돌아나겠지, 강해지겠지,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요. 그래서 공포지수, 빅스지수를 보면 지금 여기 3월 중순까지 급격히 첨탑처럼 오르다가 이제 이때부터 급격히 하락하면서, 그러면 결국 요 구간 안에 이 강세장이 실현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5월달 요 정도까지는 이 세금, 4월 15일 세금 내는 요 기간까지 3월 한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강세적으로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심리적으로 요 구간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렇게 공포지수가 한 10월 달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가
11월 뭐 12월 요때 다시 이제 이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시장이 어떤 뭐 크리스마스 랠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좀 계절적인 그런 흐름이에요. 연간으로 따지면. 그래서 오늘 일본 중앙은행에 이제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0.5% 그냥 동결이 됐어요. 일본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미국 관세라든가 불안한 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출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이제 11.4% 강하게 늘었고요. 또 수입은 전년 대비해서 0.7% 줄면서 무역 흑자가 39억 달러 이 정도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선물을 볼 때 10시 반에 이제 중국과 홍콩 시장이 개장이 되잖아요. 이런 흐름이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이제 중국 상해 지수와 홍콩 항생 지수는 마이너스 0.23, 마이너스 0.42 정도 약보합으로 개장이 됐어요. 이렇게 개장이 되니까 우리나라의 선물도 이제 일정 부분 좀 꺾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0.62%, 중국 상해 지수는 마이너스 0.1, 또 홍콩 항생은 이제 플러스 0.12, 대만은 마이너스 1.4, 일본은 플러스 0.25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고객 예탁금은 51조 크게 변동이 없고요. 지금 프로그램은 오늘 이제 계속 우상향을 보였죠. 예. 한 1,700억 정도 이제 이렇게 매수가 나왔고요. 외국인들은 장 초반 이제 5천억까지 급격히 그 매수를 단행했고요. 최종적으로도 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5,328억 매수를 단행했고 현재 6월 선물에 대해서 누적적으로 1조 4천억 원을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상당히 우리 시장을 지금 밝게 보고 있다. 삼성전자 뭐 5만 8천 원 이렇게 터치할 정도로 결국 선물이 올라간다는 거, 그 의미는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선물과 현물을 키 맞추기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다시 현물이 높아졌어요. 오늘 선물이 350.50, 또 코스피 200 현물이 350.85로 마감이 되면서 시장 베이시스가 잠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0.35 백워데이션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예요?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시 선물과 현물의 균형을 맞춰가는 거 아니에요? 3개월 뒤에 젓가락 두 개 똑같듯이. 그렇죠? 예, 그런 그 무위험 거래, 그러니까 무위험으로 비싼 걸 팔고 싼 걸 끌어올려서 균형을 맞추는 뭐 세력들은 이런 게임을 벌일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험을 하나도 갖지 않고 그 균형을 맞추는 게임을 벌임으로써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수단 자체가 틀리죠. 그래서 잠시 틱 차트를 보면 오늘 뭐 그렇게 크게 그런 흐름은 없었죠. 단지 이제 장 초반에 좀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돌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을 보이면서 결국 오늘의 증시는 이 장 초반의 승부가 다 났어요. 거의 10시 딱 1시간.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상장지수 펀드를 통해서 ETF를 통해서 시장 거래를 하신다 그러면 딱 1시간 트레이딩 시간을 준 거예요. 이 자체는 트레이딩이 안 됐습니다. 예, 트레이딩이 안 됐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박스권의 횡보 구간이었기 때문에 특히 인버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5원, 10원밖에 이게 5원도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수백만 주씩 깔리기 때문에 뭐 레버리지 해봤자 요 1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굉장히 지루해요. 그거 맞춰서 먹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상장취수 펀드는 요와 같이 변동성이 커질 때 어떤 하루의 흐름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상장 지수 펀드를 한다는 거는 한두 번밖에 기회를 안 줘요. 하루 종일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번밖에 기회를 안 주는데
대부분의 장 초반이 시장이 강해요. 우리나라가 그 종가 매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개인들 투자자들이 전부 오전에 9시부터 9시 반 혹은 9시부터 10시 사이에 요때 게임을 다 끝내버려요. 이제 넥스 거래가 생겨가지고 아침 8시부터 이 거래가 저녁 8시까지 이어지잖아요. 이제 지금 8시인데 지금까지 개별 종목이 이제 이어져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뭐 6시 퇴근하셔가지고 한 2시간 이렇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종목이 더 늘어나고 올해 한 연말 10월쯤 해서는 이제 시장 거래 상장지수 펀드도 전부 거래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이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거래가 되겠죠. 지금은 뭐 다 거래가 안 되니까 뭐 어떤 종목을 이제 선별해서 이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 속에 장 초반에 그 대단히 그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4년 8월 달에 데드크로스가 나서 현재 2025년도 2월 달에 골든 크로스가 지금 발생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2평 좋죠. 62평 좋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현재 4.66%, 한 5% 정도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뭐, 이격이 완전히 크다. 여기서 62평까지 이격이 뭐 대단히 크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죠? 예. 다만 지금 한 350 정도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을 건지 아니면 이 350을 이제 돌파해서 다시 이렇게 나가면서 상승 추세를 더 이어갈는지 뭐 이 부분은 이제 지금 4월 2일 날 이제 상호 관세가 한 10일 정도 앞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지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자칫 잘못된 발언이 이제 돌발 변수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어떤 미국의 행정 고위 관료로부터 나오게 되면 뭐 시장이 어떤 경제 지표라도 그냥 무시하고 다 급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대 음봉을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적으로 어떤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주가가 60일 이평선 위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서 돌고 있었던 어두운 시간을 이제 지나간 거죠. 그래서 구름 거친 하늘처럼 이제 맑은 시장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추세선에 이제 상단 정도는 왔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5파동이 일어나면서 예, 큰 상승 1파동은 이제 나왔어요. 여기서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이 350에서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이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이건 뭐 신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시장은 그 예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선물이 미국의 증시가 어떻게 흘러간 그런 흐름들을 보고 우리는 대응의 영역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대응의 영역에 있으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현금 보유예요. 현금이 있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네, 현금이 있어야 대응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현금입니다. 어떤 시장을 내가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미국 증시가 크게 올라서 우리가 갭상승으로 주가가 뜨는 것은 못 먹으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 증시가 크게 내려가지고 어떤 주가가 싸져서 우리에게 기회를 줬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모든 돈을 다 투자를 해서 어떤 꼼짝 못하게 되면 그것만큼 가슴이 아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들은 항시 현금이 있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타점이 애매모호한 이런 구간에서는 반드시 현금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뭐 타점이 350 선물이 넘어가서 너무 높아서 뭐 인버스를 해라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기운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하방 베팅하라고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죠? 이거 어떤 상승 추세 상단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방 베팅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못 해요.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선물에 대해서 1조 4천억이나 누적으로 매수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달러가 이제 103까지 약세 국면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화도 어느 정도 1450원 이렇게 불안하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투자 심리가 약간 한 달 정도는 개선될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도 단기간에 이제 큰 조정을 받아서 회복할 가능성 뭐 이런 부분도 놓여 있어서 여기서 무리하게 하방 베팅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2월에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뭐 360, 370, 380, 400 이렇게 우리 증시가 2700, 2800, 3000 이렇게 올라가면 좋죠. 다 행복한 거죠. 그러려 그러면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야 돼요. 51조 6천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51조 6천억인데 만약 그런 시장이 오면 또 개인들이 그 신용 미수 이걸 또 써요. 18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막 20조, 22조 이렇게 막 갑니다. 그거는 아주 활황장일 때 그래요. 그러면 막 고객 예탁금이 60조, 70조 이렇게 넘어가서요. 외국인들이 아무리 선물이 때려도 개인들이 다 받아칩니다. 지난 2021년 3초 포인트 갔을 때 그랬잖아요. 아무리 외국인이 막 1조, 2조 이 시장을 누르려고 해도 개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습니다.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화랑장은 아니에요. 지금 고객 예탁금 51조를 보면 동력이 없습니다. 동력이 없다는 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섹터별로 그냥 계속해서 조금씩 핸들링했다 또 내려놓고 그런 방식으로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 또 딴 데 가서 그럼 또 소외받으면 주가가 멈칫멈칫거리고요. 어쨌든 수급이 있어야 비싸게 주고 살 사람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선물 흐름이 대단히 우호적이다. 특히 외국인. 다만 이 350 부근에서 여기서 이 부분이 저항을 맞을 건지 아니면 여기서 동력을 발휘해서 더 이렇게 뚫고 올라갈 그럴 일이 있는 건지. 그러려면 미국의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 포함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110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엔비디아가 좀 회복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야 삼성전자 6만원도 넘어가고 7만원도 가고 이럴 텐데 삼성전자 지금 6만원 밑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6월 선물은 외국인들의 누적 매수 1조 4천억 원 이런 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참 관세라는 어려운 입장에 지금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에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선물 시장이 2025년도 들어서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시장이 2024년도 8월 달부터 이제 급락을 해서 320이 붕괴되면서 이제 최저점 313.10까지 이제 하락을 했던 그 요인, 그러니까 코스피의 PBR이 1배도 미치지 못하는 0.9배도 미치지 못하는 0.8배 한 83배 정도 떨어지면서 이제 최저가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이 왔었거든요. 경기 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부 이제 되돌리고 있다. 대신에 지난 2년간 이제 강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는 약간 조정장, 10%의 조정장이 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도 3월 19일 6월 선물은 0.76% 오른 450.5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좋은 하루였어요.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급시의 주식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